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상원을 지난 주말 통과했습니다. 내일 하원에서 제표결로 확정되고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주에는 1,400달러 현금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씩 9월 6일까지 25주간 연장되고 2020년 수령분 1,200달러는 비과세로 처리돼서 감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LA 지역에 이번 주에 8만 8천 도스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6만 8천여 도스가 1차 접종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약은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접종소로 운영되는 USC를 비롯해 모두 7개 대형 접종센터에서 실시되고 차량 이동 접종소 역시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롱비치시가 65세 미만의 주민들 가운데 신체적 또는 발달장애를 지닌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확대합니다. 롱비치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65세 미만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현재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관련 수치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13명, 오렌지 카운티는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퇴출운동단체에 의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는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성추행 관련 폭로가 이어져 곤혹을 치르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 관련 요양병원 사망자 숫자를 축소 발표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각종 야외놀이 공원 개장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입니다. 4월 1일 개막하는 메이저리그도 관중 입장이 가능해질 전망인 가운데 현재 가장 낮은 단계인 퍼플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은 관중 입장을 허용할 전망입니다. 1년 반을 끌어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일정 비율의 인상과 단연 협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가 담긴 신속 합의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힘을 실으면서도 의견 수렴을 당부하면서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고검장들은 어제 중수청 추진을 우려했지만 집단 반발하는 대신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진행된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 자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행보를 꼭 시작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하고 해리 케인이 골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14골을 합작하는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션에서 브라이슨 디셈보가 370야드 괴력의 드라이브 샷을 선보이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있는 텍사스 양현종 선수는 첫 시범 경기에서 1이닝 2안타 1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혼주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3.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바이든 표 경기 부양안 지난 주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달 안에 돈이 현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내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 또 한쪽에서는 우려 공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첫 소식 오늘은 KBS로 시작합니다. 바이든표 경제,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GDP도 웃도는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1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한 달 반 만입니다. 성인 한 사람당 현금 1,400달러 지급, 그리고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이 골자입니다. 이번 부양책으로 하위 20% 저소득층의 세후 소득이 2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oday, I can say we've taken one more giant step forward in delivering on that promise that help is on the way. 현지 시간 9일 하원 표결을 거쳐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5.1%로 전망했는데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3년간 5% 성장하는 효과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세계 1위 수입 국가인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세계 경제엔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긴 하지만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우려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But inflation was extremely low, if anything, too low rather than too high. So I think this is what the economy needs to get rapidly back on track. 오히려 걱정은 자산시장 하락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양질의 고용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데 일자리 회복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들으신 대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주민들은 빠르면 13일부터는 1,400달러씩의 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6일 연방상원이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오는 9일에 하원의 표결만 겨누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경기부양 수혜 자격을 좁히고 실업수당 금액이 축소되는 수정이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초기 법안의 대부분은 유지되어 통과되었습니다. CNN 측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9일 경기부양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1,400달러가 수혜자들의 계좌로 입금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CBS 뉴스 측은 빠르면 오는 13일부터 경기부양 현금이 납세자들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안에 따르면 1,400달러의 경기부양금은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 한 명당 1,400달러가 지급되는데 1차와 2차 때와는 달리 이번 3차 지급에서는 대학생 등 성인 피부양 자녀에게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연소득이 8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연소득이 16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차와 2차에서 현금을 받았던 수혜 대상자들 중 700만 가구가 제외됩니다. 연방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매주 400달러로 하자는 하원에서 축소되어 300달러로 하기로 하였으며 대신 지급기간은 기존의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실업수당은 프리랜서, 우버 드라이버를 비롯한 각 근로자 독립계약자들도 지급됩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한 해 동안 실업수당을 수령한 주민들도 9월 6일까지 6개월 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원은 또 지난해 실업수당을 수령한 주민들 가운데 가구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200달러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에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양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차 접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져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1차 접종 숫자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우려도 있죠. 1차 접종 예약하려다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백신이 많이 보급된다라고 하면 또 예약이 많이 몰리겠죠. 그럼 또 서버가 다운됐다는 발표가 나오겠죠. 우려됩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은 LA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들에서 이번 주 약 8만 8천 도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7곳의 대형 백신 센터에서 6만 8천 도스가 1차 접종자들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도스가 2차 접종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7곳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USC가 추가됩니다. USC 안에 캠퍼스, 그리고 다저 스테디움, 샌프란도 파크, 한센댐, 링컨 파크,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 피어스 컬리지 등입니다.
이번 주 LA에 공급되는 백신들 종류와 도수를 살펴보면 모더나 백신 5만 4천 도스, 존슨앤존슨 2만 5천 도스,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 7천 도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A시는 내년 4월부터 다음 달 4월부터는 백신 공급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형 백신 접종 센터 외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LA시는 이동식 접종소를 더 늘려서 백신 접종에 취약한 저소득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우스 LA, 이스트 LA, 샌프란도 밸리, 보일 하이츠 등에는 LA시가 운영하는 이동식 접종소가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동식 접종소를 통해서 접종받은 숫자는 현재까지 16,000 접종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LA에 새롭게 문을 여는 USC의 백신 센터가 다른 센터들과 마찬가지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8시간 운영됩니다. USC와 샌프란도 파크, 한센댐, 그리고 링컨 파크와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 또 피어스 칼리지 등 모두 7곳 가운데 6곳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나저 스타디움만은 화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8시에서 저녁 6시까지 10시간씩 운영될 예정입니다. LA시는 이번 주에는 주로 1차 접종 위주로 백신 센터들을 운영하고 지난달 즉 2월 8일부터 15일 사이 1차 접종자들이 이번 주 2차 접종 대상에 해당됩니다. 롱비치스가 오늘부터 16세에서 64세 사이에 신체적 또는 발달 장애를 지닌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롱비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65세 미만 젊은층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시가 됩니다. 롱비치시는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현 우선순위에 포함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주정부로부터 새로운 그룹의 백신 접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은 장애를 지닌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클리닉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가 있는 롱비치 주민은 오늘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롱비치 컨벤션 센터를 찾으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서류를 지참해야 되고 롱비치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LA 카운티도 이번 주부터 16세에서 64세 사이 연령층 가운데 장애인과 또 코로나 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15일부터 16세에서 64세 사이 기저질환자들에게 자격을 확대하는 새로운 주정부의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이나 치명적인 상태로까지 발전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서 이 취약층으로 분류돼 우선 접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폴 사이먼 박사는 16세에서 64세 기저질환자들 사이에 자격범죄에 속하는 구제적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주에 한번 크게 보고된 바가 있었는데 다시 1000명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313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지속적인 감소세에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 속에 사망자 숫자는 22명으로 보고됐는데 사망자 숫자는 주말 지연된 것 같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 수는 1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신규 감염자 110명, 사망자 53명으로 각각 보고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남가주 다른 지역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장 제한적인 등급 퍼플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곧 레드 등급으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의 고등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올 가을, 그리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6만 명에서 7만 명 사이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정말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과거의 다양한 급증 상황을 돌이켜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다가 급증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급증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규제 완화를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돌아오기를 원한다.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지 말라며 또 다른 급증이 발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고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고등학생들이 가을 학기까지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연구가 끝난 후인 내년 1분기까지 백신을 접종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방 지침이 며칠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대체로 흐리고 쌀쌀합니다. 특히 화요일인 내일 밤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뚝 떨어져 한겨울 기온 60도를 밑돌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초반에 머물겠고 일부 지역에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기온은 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는 하늘로 시작하지만 점차 흐려지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연이어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점차 맑은 날씨에 낮 기온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해 이번 주말경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4도, 4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5도, 53도, 해안 지역은 61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0도, 낮 최고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A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 에어 프라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인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쇄됐던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놀이공원들이 다시 1년 만에 문을 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감소함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각종 야외 놀이공원 개장을 제한적으로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2021년 지금 3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테마파크 영업 재개를 허용하되 입장객은 정상 수용 인원의 15%에서 35%를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식당 내 실내 식사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놀이공원 같은 곳에는 실내 식사보다는 실외 식사가 더 많죠. 보건국은 또 메이저리그 4월 1일 개막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을 포함해 각종 야외 경기장도 재개를 허용해서 조만간 야외 경기 관람 제한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각 카운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제한적인 실내 대면 예배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남가주에 있는 한인 대형교회들도 조심스럽게 실내 대면 예배 재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의 은혜 한인교회가 연방대법원의 종교시설 실내 모임 재개 허용 판결이 나왔던 지난달 초부터 실내 예배를 재개했고 최근 몇 주 사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베델교회 등도 일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한인교회 관계자는 아직은 조심하는 분위기 때문에 보건수칙에 따른 예배당의 최대 수용 제한 인원보다 참석 인원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참석 인원도 조금씩 늘 것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LAC 브리치홈 노숙자 쉘터가 시설 공사를 끝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지 중 하나인 윌셔 블루버드와 후버 스트릿 부근에 조성된 이 시설은 구세군 운영 아래 72명의 노숙자가 입주해 생활할 예정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LAC 곳곳에서 노숙자 쉘터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실제로 홈리스가 감소하는 등 노숙자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윌셔와 후버의 문을 연 한인타운 지역 쉘터에는 24시간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72명의 노숙자를 수용하며 세탁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반려동물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를 통한 정신건강관리, 약물 남용 치료,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각 케이스 매니저가 노숙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 연방시민권 법안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이 2배 이상 확대돼 매년 평균 이민자 240만 명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민단체 넘버 USA가 지난주에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연방시민권 법안이 실제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에 나타날 확대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넘버 USA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 법안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 구제안으로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 파장은 합법 이민 확대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100만 불체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안 속에 구제 조항에서는 가족이나 취업 이민 확대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종차별과 강경 진압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뉴욕 경찰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한 상점에서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 딸을 안고 있는 한 흑인 여성을 불러 세웁니다. 여성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면서 가방을 보여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내주지 않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자 아이를 안은 채로 도망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Stop. I didn't do Stop. I did not do anything. Hey, we're in the parking lot here. 경찰이 이 여성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놀란 아이는 비명을 지릅니다. 경찰은 여성을 제압하면서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고 수갑을 채우기 직전에 최루의 분사기를 뿌렸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3살 배기 아이는 또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울면서 근처를 맴돌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공개한 경찰 책임위원회는 조직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는 일은 없었다면서 해당 경찰관을 내근직으로 전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체스터 경찰은 지난해 3월에도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던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복면을 씌우고 강경 진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국장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내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주 의회 지도부가 여성 참모진 성희롱 추문에 휩싸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주의회 지도부까지 쿠오모 지사의 퇴진을 촉구함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지가 더욱더 좁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도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피처 당시 주지사가 매춘 의혹에 휩싸여 퇴진할 때도 역시 뉴욕주 의회의 지지를 잃은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임 인원 제한 조치 대폭 완화됩니다. 공연장의 관람객 입장도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가족 실내 모임을 갖는 경우 현재 최대 실내 허용 인원 10명이지만 25명으로 늘어납니다. 사적인 모임도 현행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야외에서도 200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뉴욕시가 올해 안으로 뉴욕시 전역에 5G 이동통신망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3일 올해 안으로 5G 이동통신망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뉴욕시 어느 곳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1년이 됐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 희생자 추모의 날로 3월 5일을 선포하고 주청사에서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지난 5일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에서 주 전역 건물은 주황색 조명으로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도 약국체인 CVS를 통해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CVS는 지난달 12일부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버지니아에서의 예약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4일 현재 모두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부가 4월 12일부터 일부 학생들에 대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에 따르면 교육부 측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우선순위 그룹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번 학년도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힘들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시의회가 대형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5씩 위험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긴급조례안을 지난 1일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750명 이상 직원이 있거나 판매장에 10% 이상 식료품을 판매하는 대형 마켓에만 적용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실업수당을 받은 5만 5천여 명이 수령액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시애틀 워싱턴주 고용안전국이 밝혔습니다. 피크 국장 대리는 주 상원, 노동, 상업, 원주민문제위원회에 출석해 실업수당 수령자 5만 5천여 명이 추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수해 무자격자로 판정됐다며 이들이 지급받은 수령액은 반납하도록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교육국이 공립학교의 2021년도 졸업식 거행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실외 또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춘 실내와 대면 접촉 금지 같은 강력한 방역 수칙이 단서로 달려 있습니다. 가족은 2명 이하만 참석 가능하고 외부 손님은 초대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식수는 더 간소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졸업식 참가자는 사회적 거리 유지가 의무화됩니다. 1년 반을 끌어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소식입니다. 양국이 협상 타결은 공식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협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한미 양국이 1년 만에 열린 대면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지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확인하면서 이번 협정이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분담금 액수 등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안이 한국 측 분담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대세였습니다.
협정 유효 기간에 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5년까지라고 로이터 통신은 6년간 유효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타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요구해 1년 넘게 표류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장 핵심 기조 중에 하나인 동맹 복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안은 오는 17일로 추진되고 있는 미 국무 국방장관 방안에 맞춰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가서명과 정식 서명에 이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조속한 체결을 통해 1년 넘게 지속된 협정 공백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국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을 떠나온 이유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바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메건 마클 왕자비가 왕실 생활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고 정신건강 문제로 고위 직원의 도움을 청했지만 왕실에 해가 될 거란 이유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I knew that if I didn't say it, that I would do it. And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또 아들 아치를 임신했을 때 아이의 피부색을 우려하는 말들이 오갔으며 아치가 왕자가 되지도 못하고 왕실 경호도 못 받게 될 거란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What? 동서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 손비가 자신 때문에 울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대로 자신이 울었다며 후에 미들턴이 사과해 화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왕실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인 찰스 왕세자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이해와 지원 부족으로 왕실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Why did you leave? The simplest answer is lack of support and lack of understanding. 임신 중인 둘째는 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리 왕자 부부가 CBS로부터 최대 900만 달러, 우리 돈 101억 원을 받고 인터뷰했다고 보도했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오프라 윈프리는 이 부부가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방영을 앞둔 지난 2일 더 타임스는 2018년 메건 왕자비에게 괴롭힘을 당한 왕실 직원들이 퇴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영국 왕실은 이례적으로 매우 우려한다며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국 왕실 전문가는 이번 인터뷰가 대중에게 1990년대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 사이의 상호 비방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영국에서도 현지 시간 월요일 방송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왕실을 이렇게 비판하는 주류 언론들의 기사가 상당히 많죠. 영국 쪽에서는 좀 다릅니다. 인터뷰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왕실의 전기작가 페니 주노는 BBC와 인터뷰에서 이들이 프라이버시를 자신들은 원한다면서 왜 이런 인터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클 갑질과 관련해서는 왕실에서 할 말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도 정말 품격 떨어지는 보복전이 됐고 왕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왕실 전기작가인 에더 페너스낙은 BBC와의 역시 인터뷰에서 매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며 메건의 입맛에 맞는 연속극이 느낌적이다. 아무도 메건과 아버지의 관계, 왜 결혼식에 메건 식구는 단 한 명만 오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인 피어스 모건은 여왕을 완전히 추하게 배신한 인터뷰라고 규정하면서 해리는 미국과 세계가 자기 가족, 왕실, 국가를 미워하길 바라는 것 같다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공보비세를 지냈던 찰스 앤트는 왕가 내의 인종차별은 한 가닥의 흔적도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이들 부부의 공작 지위까지 박탈해야 한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이 지나고 나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뭐 일단 어제 어느 것부터 할까요? NBA 해주셔야죠. NBA. 어제 또 올스타전이 있었으니까.
올스타전이 원래 3일 열립니다, 보통. 네네네. 예, 뭐 자기네 스킬 테스트, 3점슛, 덩크슛 그런데 어제 하루에 다 하다 보니까 뭐 3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에 끝났나요? 너무 오래 이 TV를 보고 있으니까 정신이 좀 묘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르브론 제임스 팀, 케빈 듀란트 팀 이렇게 이제 팬 투표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받은 두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이제 4년 전부터 이렇게 팀을 나눴어요. 옛날에는 웨스트 이스트인데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르브론은 그 본인 외에 스테픈 커리, 루카 돈치치, 야니스 아테토쿤보, 니콜라 으키치 등을 구성을 했고요. 팀 듀란트가 본인이 이제 부상으로 빠지니까 같은 팀 브라더 카일 어빙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래들리 리빌, 제이슨 테이텀, 커와이 레너드, 조엘 엠비드 등을 선발로 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이게 한 쿼터 한 쿼터 점수가 끝납니다. 1쿼터 끝나고 점수 맞추고 2쿼터 끝나고 점수 맞추고 3쿼터 끝나고 맞추고 그리고 3쿼터까지 이긴 팀이 그 점수를 갖고 4쿼터에는 시간 제한이 없이 24점을 더 먼저 넣는 팀한테 승리를 주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도네이션하는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1쿼터마다 15만 불의 상금이 걸려 있었는데 르브론 팀이 3쿼터를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갖고 4쿼터에서 24점을 먼저 넣는 건데 뭐 당연히 점수 차이가 한 20점 차이나 났기 때문에 170대 150으로 르브론 팀이 이기면서 마지막 4쿼터에서 주는 30만 불 상금도 다 가져가면서 자기네가 원하는 팀에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영예를 안았고요. 3점슛 컨테스트에서는 스테판 커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슛을 넣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 덩크슛 해프타임에 열렸던 덩크슛은 포틀랜드의 앰퍼니 사이먼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저 3점 슛이나 스킬 컨테스트에는 뭐 대형급 선수들이 나오긴 했는데 덩크슛 컨테스트는 잘 모르는 선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 젊은 선수들에서 농구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은 저 선수가 누구지 할 정도로 다 모르는 선수였고요. 3점 슛은 그래도 조금 익숙한 선수들이 나왔고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자, 유럽으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브로맨스의 결정판을 찍었네요. 어제 손흥민이 참 이렇게 저번 경기보다는 조금 못해주고 또 공이 별로 안 가더라고요 손흥민한테. 그러면서 이 3점을 넣는 동안에도 손흥민은 뭐 도움을 못했어요. 그래서 4대1로 이기긴 했는데 3대1에서 손흥민이 드디어 케인한테 멋진 패스를 하면서 도움을 하면서 둘이서 손흥민과 케인이 26년 만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네. 예전에는 13골을 만들어낸 게 기록이었는데 그게 26년 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갱신했고요. 지금 손흥민과 케인이 이날 콤비 플레이로 지금까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33골을 합작했다 그래요. 대단한 진짜 콤비죠. 대단해요. 이 둘이 이제 이 EPL의 기록 예전에 갖고 있는 프랭클 램퍼드와 디디에 드로그바가 갖고 있는 36골을 이번 시즌에 갱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이 큰 기록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아마 아직까지도 뭐 11경기나 남아 있으니까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콤비 플레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도 골프를 이게 저는 깜짝 370야드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570야드가 넘는 파5인데 이 덕 레프트라 그러죠.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호수를 끼고 돌아가는 그 홀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호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옆에 길을 따라서 길을 그렇죠. 따라서 안착하고 세컨샷 치고 세 번째 샷으로 크로스하게 붙여가지고 버디를 하는 그런 공략을 세우는데 역시 괴물입니다. 브라이슨 디셈버가 호수를 가로질러서 파5를 마치 올릴 것 같은 자기가 이제 파5를 올리겠다고 장언했는데 올리지를 못했고요. 377야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어제까지 그걸 넘기면서 뭐 거의 근처에 갔죠. 그리고 이제 칩샷으로 그린에 올리고 쉽게 버디 펫을 하는 그런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디셈버가 6번 홀인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 어제 한타 차로 2위로 출발을 했는데 1위였던 그 리 웨스트우드
노장이죠. 참 안 풀리네요. 잉글리시 젠틀맨 리 웨스트가 어제 2일 오버파를 치면서 2위로 마무리했고요. 리 웨스트가 연장을 갈 수 있었는데 16번 홀에서 파5홀에서 그거를 이 버디팟을 짧은 버디팟을 놓치면서 거기서 팔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그래서 2위로 머물러야 됐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뭐 조던 스피스는 요새 계속 좀 부활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날 좀 못 쳤어요. 그래서 최종 합계 6언더파로 공동 4위로 마무리했고요. 한국 선수들 중에는 임성재 선수가 마지막 날 너무 못 쳤습니다. 4오버파를 치면서 최종 합계 1언더파로 공동 21위에 올랐고 안병훈 선수도 최종 합계 3오버파로 공동 4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PGA 투어 중계를 보니까 이 조던 스피스 보고 골든보이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해서 되게 환영을 하는데 요 한타 조금씩 뭐 2%씩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약간 3라운드에서는 진짜 잘 쳐줬어요. 네. 홀인원도 하고, 예. 막 진짜 너무 잘 쳐줬는데, 칩샷도 들어가고 막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퍼링도 너무 안 되고, 칩샷도 잘 안 되면서, 게임이 안 되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LPGA 투어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LPGA는 요사이에 원래 이 태극 한국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올 시즌 들어서는 어떻게 세계대회를 다 미국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이 우승하는 바람에 LPGA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선수들이 우승하니까 이제 인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세 대회 연속 미국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어제는 뭐 이렇게 썩 잘 치는 선수도 아니고 이름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는데 어스틴 어니스 선수가 15언더파로 2위를 5트 차로 따돌리면서 쉽게 우승을 했고요. 1, 2라운드에서 아주 이번 대회도 이 자매들이 우승하나 하는 모습을 보였던 넬리 코나다는 어제 좀 부진했습니다. 넬리 코나다는 어제도 3타를 잃어서 전체 4오버파에 이어서 이틀 연속 오버파 행진을 벌이면서 조금 안 좋은 2분파로 마쳤고요. 공동 28위로 끝났습니다. 근데 전인지 선수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좀 돌아온 몇 년 만에 우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세계대회에서 다 탑10에 들었어요. 어제도 잘 쳐주면서 상위권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대회 이제 3주 쉬잖아요. 3주 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기아 클래식과 에나 인스피레이션 대회를 메이저 대회를 열게 되는데 이 대회를 뭐 아마 플로리다 달라스나 아니면 이제 팜스프링 가서 연습할 거라 그래요. 전인 선수가. 그래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길 기대해 보고 그 나머지 한국 선수들 고진영 선수가 저희가 금요일 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치면은 좀 탈락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금요일 날 2분파를 치면서 3오버파로 컷 탈락했고요. 그리고 김세영 선수도 뭐 썩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3언더파로 공동 14위로 마쳤습니다. 아직 선수들이 몸이 좀 덜 풀렸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샷이 좀 불안한 박성현 선수도 플러스 1으로 공동 34위 그리고 저희가 응원하는 노예림 선수 플러스 2로 공동 4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A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 에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